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요 우리 미시경제학 같이 공부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미시경제학을 잘 공부하는 방법은 좋은 책을 선정해서요 거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차근차근 그냥 같이 보면서 전달을 해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교재를 펼쳐주시고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서 같이 볼 테니까요. 필기하시면서 밑줄 치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편에 해당하는 게 미시경제학과 관련한 기초적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들 우리가 앞에 머릿말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참고로 보시고요. 우린 본격적으로 제1장 같이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미시경제학의 성격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경제 원론 들으셨습니까? 예, 우리 경제학이 뭐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보긴 할 텐데 그때 경제학을 크게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미시경제, 작을 미자를 써가지고요. 마이크로, 현미경 가지고 나무를 보는 것처럼 아마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1절 한번 보시면 경제학이 뭐냐? 그 얘기랑 같이 경제학 속에 미시경제학이 무엇이냐? 그거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과 미시경제학 그거를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줄 한번 보실까요? 경제학이란 누구나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멋진 옷을 입으며 크고 편안한 집에 살고 싶어 하지만 인간이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우리의 관심사는 경제학은 인간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두 번째 줄 보시면 물질적인 욕망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무한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욕망은 두 번째 줄 보세요. 채우고 채워도 찰 줄 모르는 커다란 항아리와 같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탐내고 둘을 얻으면 셋을 탐내는 게 인간의 본성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모든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주위에서는 무력과 거리가 먼 소박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욕심이 있다 해도 한 사람이 특정한 시점에서 특정한 물건을 원하는 양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죠.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먹게 되는데 밥도 무한정 먹는 건 아니죠. 길게 보면 많이 있을수록 좋지만 그래서 이건 나중에 만족의 정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사회 전체를 놓고 보면요. 물질에 대해서 두 번째 단락 끝없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여기서 뭐 돈일 수도 있고요. 희소하다는 거에서 우리가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경제적 자원은 그 양이 한정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경제적 자원이라는 말 쓰잖아요. 우리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앞에 경제적이라는 표현이 희소하다라는 거랑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원하는 대로 실컷 소비하는 게 어렵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희소성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무수히 많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걸 순서를 나열해서 first, second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요. 희소성이란 단어랑 선택이란 단어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소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자원이 희소하지 않으면 선택할 때 고민거리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어떤 걸 선택을 했다 그러면 마지막 단락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굵은 파란 색깔로 기회비용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중에 이런 것들 포기해야 되잖아. 포기한 것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거, 두 번째로 안타까운 거 이거를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내가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갖지 못해서 발생하게 포기해서 발생하게 되는 대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세요. 기회비용 아시겠지만 잠깐 정리합시다. 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기회비용이란 그것을 선택함으로부터 선택에 따른 대가, 포기에 따른 대가를 우리가 바로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포기한 것 중에서 이걸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 걸 가장 좋아하니까 수업을 듣고 계시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수업을 듣지 않았으면 졸려서 잠을 자거나 음악을 듣거나 놀러 가거나 이 포기한 것들 중에서 내가 진짜 몸이 피곤해서 잠을 자야겠다 그러면 그 잠자게 되는 거 가장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세컨 베스트죠. 전체 중에서 그걸 바로 우리는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째줄에 이 책을 읽기 위해서 독자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포기하고 있을 텐데 친구와 농구를 하거나 그러니까 사람마다 포기하는 게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똑같은 선택을 했을지라도 다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가까운 산에 올라서 시원한 공기를 맛보거나 맛있는 커피를 시켜가지고 친구와 담소를 나누거나 도서관 소파에서 낮잠을 자거나 이런 모든 것들 즐거움을 대가로 포기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선택이라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달러 볼게요. 경작의 본질이 바로 선택에 있기 때문에 선택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에 경작의 분석 방법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원리를요, 여기저기 다 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경작에서요, 우리 가정의 경작이라 하는데 결혼을 할까 말까? 뭐 아니면 결혼을 했어. 아이를 낳을까 말까? 몇 명을 낳을 것인가? 죄를 짓고 벌을 주는 등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이렇게 선택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경제학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달러 보실까요? 어떤 학문이라 할지라도 모든 개별적인 사실에 대한 빈틈없는 설명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답을 제시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이런 일상생활에서 경제학의 원리를 적용을 해서요. 나름대로 좋은 선택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 하자. 그걸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레셔널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그런 선택을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할게요. 자, 경작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살펴봤고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선택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 것이고 그에 따른 대가가 발생합니다.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작의 한 분과로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책 내용을 보면서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줄 보세요. 한 국민 경제는 개인 혹은 가게를 하우스홀드라고 합니다. 기업 그리고 정부의 세 경제 주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미시는요. 국가 경제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 안에 한 개인, 가게라고 하죠. 우리 소비자. 그리고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있습니다. 또 정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가게, 기업, 정부 이러한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게 바로 미시경제학이 됩니다. 자, 거기 볼게요. 가게는 거래 상대방이 되는 경제 주체가 바로 기업이 되는 건데 가게는 공급된 생산 요소를 공급을 하면서 우리 가게가 생산 요소를 공급을 하죠. 기업에게 이렇게 공급해요. 뭐 노동과 레이버라 해서 L이라고 쓸 거고 K를 공급해서요.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가게한테 이렇게 주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기업을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생산의 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가게는요 소비의 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리고 경제 주체 중에 하나가 또 정부가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정부도 들어와서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볼까요? 정부는 조세를 부과해서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재원을 마련한 다음에 이걸 통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거나 뭐 이건 이제 보통 텍스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해서 정부 지출 G라고 많이 쓸 거예요. 이래서 특히 공공재 생산 공급하거나 이전 지출 대가 없이 그냥 도와주는 그런 경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경제 주체가 또 있어요. 해외 부분이 있어가지고 수출과 수입, 개방 경제라 하겠죠. 그렇게 얘기할 건데 마지막 줄 볼게요. 이 경제 주체들이 나름대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게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가게의 목표는 맥스라고 쓸 거야. 맥시마이제이션 이렇게 표현할 건데 가게는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표현을 쓸 거예요. 만족을 극대화하고요. 기업의 목표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이윤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정부의 목표는 뭐예요? 맞습니다. 맥스. 국민의 행복, 후생이라고 할게요. 후생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목표가 있어요. 근데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뭔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분석하게 되는 걸 우리가 미시경제학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개별 경제 주체들의 이러한 나와 있는 걸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경제 주체라고 합니다. 용어 정리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페이지 가볼게요. 자, 경제 주체, 경제 체제 나와 있습니다. 이 경제 주체들의 활동을 통괄하는 하나의 질서가 바로 경제 체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경제 활동을 통괄해서 나타나는 경제 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시장의 원리를 많이 자본주의 메커니즘으로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우리가 배우는 미시경제학은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 정리해 보면 자원 배분과 소득 분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거기 개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별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춰서 봐주시고요. 그래서 개별 시장, 개별 경제 주체들이 관심사가 됩니다. 자, 반면에 거시경제학은 매크로라 합니다. 아시겠지만 숲 전체를 만원경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걸 한꺼번에 보는 거야. 국가 경제 전체를 한꺼번에 바라보는 그런 접근 방법. 그래서 언제나 거시경제 설명할 때는 앞에다가 전체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숲을 바라보는 것처럼 망원경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미시경제학은 어떻게 된다? 개별이기 때문에 나무를 현미경 가지고 살펴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뭐 잘 아는 거지만 잠깐 체크 정리를 하시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시경제 찾으셨죠? 굵은 글씨. 경제 안정과 성장에 대한 문제를 주로 탐구하게 되는데 국민경제 전체라는 말 찾았을 겁니다. 그 전반적인 흐름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미시경제학은요. 자, 거기 보시면 정리가 돼 있는데 살짝 다시 한번 볼게요. 미시경제학은요. 자, 개별 경제 주체들의 선택 행위, 개별 상품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균형이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우선 개별이라는 단어 잘 보시고요.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동, 경제 주체들의 행동. 근데 여기서 행동이 나름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거든. 그걸 우리가 최적화 선택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개별 시장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개별 시장. 시장에는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개별 경제 주체들의 최적 선택을 집약해서 나타내는 시장에서는요,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미시경제학은 최적화와 균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거기 보시면 이 균형을 맞추는 거에 수요 공급의 힘의 역학관계가 반영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 균형을 달성하는데 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하면 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격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이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면서 수요 공급을 어떻게 시그널을 제시함으로써 수요 공급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근데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는요,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 단락 보시면요, 이 거시는 국가경제 전체를 한꺼번에 본다라고 했는데 이게 대립적인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특성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 볼까요? 양자 간에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표면적인 차이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동떨어진 것처럼 이해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숲을 바라보느냐, 나무를 바라보느냐, 만원경 가지고 보느냐, 현미경 가지고 보느냐, 그 렌즈 조리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같이 보완적인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경제학이 무엇이다? 그리고 미시경제와 거시경제학, 그리고 어떤 특성이 있는가? 그리고 경제학의 모든 문제는 다 희소성에서 출발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떤 걸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경제학의 방법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